엠킴TV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엠킴TV는 현재 시즌2를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매일매일 중요한 미국 관련 소식들은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트럼프가 1월 20일 퇴임 이후에 첫 공식 코멘트를 남긴 날입니다. 관련하여 에폭타임스의 기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목 Trump makes first public comments since leaving office. 트럼프 백악관을 떠난 뒤 첫 공식 코멘트를 남기다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해당 기사는 에폭타임스에서 워싱턴 익자미너라는 보수 매체에서 가져온 트럼프 코멘트 관련 내용을 언급한 부분입니다. 트럼프는 백악관을 떠난 뒤 금요일 처음으로 공식 코멘트를 남겼으며 어떠한 형태로 돌아올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했다. 하지만 그는 자세한 것은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는 기자에게 We'll do something but not just yet. 우리는 무언가 할 것이지만 지금 당장 아직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플로리다의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식사를 하며 기자와 인터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는 퇴임 연설 때 바이든 행정부가 이 상태만 유지해준다면 경제적으로 이제부터 많은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바이든은 임기 시작 첫날부터 이민정책 등 트럼프의 행정명령들을 대거 취소하며 민주당 행정부의 첫 시작을 알렸다. 또한 이 기사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 트럼프 캠페인의 고문인 스티븐 밀러가 언급한 아주 중요한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스티븐 밀러에 따르면 트럼프가 시작한 메가 무브먼트를 지속하고 또 트럼프의 다음 기회를 닦아나갈 최적의 본거지가 바로 플로리다가 될 것이며 트럼프는 앞으로 2년 동안 2022년에 있을 midterm 레이스를 준비할 것이며 민주당의 횡포와 또 주류됨을 막기 위해서 2024년에 다시 선거에 출마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긴장을 타고 있는 그룹은 아무래도 현재 정권을 잡은 민주당 그룹입니다. 어떻게든 그들은 트럼프의 재계를 막기 위해 대통령이 이미 퇴임을 한 이 상태에서도 탄핵 소송을 지속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상원의 다수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는 2월 8일을 기점으로 몇 주 전 하원에서 가결되었던 트럼프의 상원 탄핵 소송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들은 원래 조금 더 일찍 그 탄핵 절차를 시작하려고 했으나 이번 대선 이후에 상원 소수당 대표가 된 미치 매코넬이 트럼프 팀에게 준비할 시간을 더 줘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며 날짜가 조금 더 미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에서는 지난 1월 13일에 트럼프 탄핵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었고 탄핵의 유일한 이유는 1월 6일 합동회의 때 트럼프가 폭동과 폭력을 선동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가 된 민주당의 척 슈머 의원은 우리에겐 치유와 연합이 필요하며 이 공정한 탄핵 소송을 통해서 진실과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한편 합동회의 이의 제기 때 트럼프의 편을 들지 않았던 린지 그레엄 상원 의원은 이 탄핵건에 있어서만큼은 트럼프의 편에 서며 이미 퇴임한 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주장을 상원에서 대표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지난 몇 주간 수많은 법 전문가들이 말해왔던 이번 트럼프에 대한 탄핵 시도는 전혀 헌법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했으며 1월 6일 트럼프의 연설에서도 폭력이나 폭동을 선동하는 요소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와이어에 올라온 이 기사에서는 다시 한번 트럼프가 탄핵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상원의 3분의 2인 67명의 표를 받아야 된다라는 절차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 따르면 민주당과 무소속을 합친 총 42명의 상원 의원들이 이미 탄핵에 동의했고 19명은 고민 중이며 나머지 11명은 아직 입장을 취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퇴임 이후에도 지속되는 트럼프를 향한 민주당의 증오와 또 경계를 보면 트럼프는 정말 대단한 인물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바이든이 취임한 후 첫 사흘 동안의 그의 업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가 팬데믹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욕해왔던 바이든의 팬데믹에 대한 대처에 관련한 소식입니다. 본 기사는 어제 트럼프를 인터뷰했던 워싱턴 익자미너의 기사입니다. Biden's actions show he already isn't treating the pandemic seriously. 바이든의 조치는 그가 이미 이 팬데믹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바이든의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이 그가 이 팬데믹을 심각히 여기지 않고 있다는 증거 중 하나이다. 그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헬스케어나 메디컬 경험이 현저히 부족한 캘리포니아의 검찰총장인 세이비어 베세라를 지명했다. 세이비어는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이며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또한 보건부 차관보를 맡게 된 레이첼 레빈은 펜실베니아주의 보건부 장관을 역임한 적이 있었으며 그러나 그녀 또한 펜실베니아주의 요양원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확진자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로 인해 펜실베니아 요양원은 미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리고 레빈은 트랜스젠더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다양성에 대한 자격 요건을 더하고 있다. 결국 바이든이 보건부의 두 리더로 임명한 사람 중 한 사람은 보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며 나머지 한 사람은 국가에서 가장 보건 관리를 못했던 주의 리더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 기사의 제목이 웬만큼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기사에서는 바이든이 전 세계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던 중국 공산당에 선전기관 역할을 했던 WHO에 다시 가입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뜻은 미국의 납세자들의 달러가 다시금 세계보건기구에 유입될 것임을 뜻합니다. 이외에도 바이든은 트럼프가 지정했던 행정명령들을 하나씩 취소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그의 첫 임기의 시작을 끊었습니다. 반면 트럼프를 따랐던 5명의 백악관 주니어 스텝들이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의 마라라고 오피스로 따라가서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Trump's Young Guns, the 5 former White House staffers setting up his Mar-a-Lago office. 이 소식을 취재한 기자는 마랄라고 클럽의 오피스에 대해서 마치 그 오피스가 풀하우스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따라간 5명의 주니어 스텝들은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커뮤니케이션 담당을 맡게 된 백악관 대변인 어시스턴트 출신인 마르고 마틴을 포함해서 나머지는 트럼프의 바디가드이자 비서였던 닉 루나, 그리고 백악관 어드밴스 팀의 팀장이었던 윌 러셀, 그리고 오벌 오피스의 코어디네이터였던 말리 마이클, 전 보좌관인 마크 메로우스의 보좌관이었던 캐시디 허친슨, 총 5명입니다. 이렇게 트럼프와 동행한 5명의 주니어 스텝 중에 2명은 25세 이하이며 비교적 젊은 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백악관을 떠난 그날 그가 주말을 주로 보내던 플로리다로 돌아가서 휴식을 취하며 라운딩을 했고 동시에 그의 팀은 제대로 된 오피스를 세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떠난 후 약 사흘이 지났습니다. 오늘의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어떤 일을 진행하게 될지, 그리고 트럼프는 과연 어떤 모습과 형태로 다시 재기하게 될지 다시금 기대가 되는 주말입니다. MKTV 34%에서는 시즌2로 개편이 되는 그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미국과 해외의 정치 그리고 소식에 대한 뉴스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